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친구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볼 내용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간접 의문문의 확장입니다.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2학년 때도 동일하게 문법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그 간접 의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간접 의문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에 조금 더 발달해서 이 if, 부사절의 if와 그리고 간접 의문에 사용하는 그 if와 차이가 무엇인지까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2학년 때 배웠던 이 간접 의문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볼게요. 우리가 물어보는 그 직접 의문문 문장이 다른 문장에 들어가서 일부러 사용되는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라는 이 직접 의문문이 나는 알 수가 없네. 너가 몇 살인지. 그래서 한 문장에 있어서의 목적어의 위치를 사용하면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흡수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직접 의문문이 원래는 동사와 주어의 순서였다면 간접 의문문에서는 평서문의 어순인 주어와 동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is his name 이라는 두 문장이 합쳐되면 I don't know what his name is 라고 해서 원래 의문문에서의 주어와 동사가 위치가 다시 바뀐 평서문의 어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This map shows how can I go to the train station 이라는 이 두 문장의 결합 또한 This map shows how I can 이라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만드는 방법이 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를 그대로 목적어 위치에 쓰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꾸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is her name은 I don't know what her name is. 그리고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래? Why did she cancel the meeting? 그녀가 왜 미팅 회의를 취소했었는지. 이 두 문장은 Can you tell me why she canceled the meeting? 그리고 또 조심해줘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었다고 2학년 때 말을 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의문문일 때는 do, does, 이 did는 의문문 또는 부정문을 만들 때 항상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래 문장인 주어 동사로 바뀌게 되면 이 did는 사라지고 동사에서의 시제가 바뀐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did she cancel이 주어 동사가 되면 이 did는 사라지고 cancel에 ed가 붙은 과거형을 써준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길 바래요. 간접 의문에서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항상 직접 의문문의 순서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사, 동사의 형태, 순서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의문사가 없는 경우였죠. 우리가 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들, 의문사가 아닌 동사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들, if나 이 whether이 항상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if와 whether의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였어요. 그래서 I wonder, 나는 궁금해해. Is she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야? 라는 이 두 문장의 결합은 I wonder if whether she is a student. 나는 궁금해. 그녀가 학생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의문사 없이 동사로 시작한 의문문이기 때문에 if 또는 whether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동일하게 I don't know, does she like you?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그녀가 너를 좋아해? 라는 이 문장은 똑같이 I don't know if whether she likes you. 여기서도 조심해 줘야 되는 건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es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동사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일반 동사의 현재, does는 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likes라는 s나 es가 붙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에서 이 의문사들이 목적어 위치에서 제일 앞에 위치할 것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문장의 제일 앞에도 위치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본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 본동사가 think, believe, suppose, guess 등인 경우에는 우리가 의문사가 간접 의문인 형태지만 문장의 제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What is she doing now? 그녀는 뭐 하는 중이니? 라는 이 문장의 간접 의문은 do you think what she is doing이 아니라 what do you think?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왜냐하면 본동사가 think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에서 이 what의 의문사는 문장의 제일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을 보더라도 본동사가 believe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에서의 의문사 who는 목적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가장 앞으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목적어의 위치에 있는 문장의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이지만 우리가 본동사가 think, believe, suppose, guess인 경우에는 이 의문사가 목적어에서 문장의 제일 앞으로 이동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단, guess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는 지금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나가는 것을 규칙, 기본으로 하지만 문두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an you guess? 너는 생각하니? What did I buy? 내가 무엇을 샀니? 그래서 can you guess what I bought? 내가 무엇을 샀는지 너는 상상할 수 있냐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의문사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모든 대답은 yes나 no로 불가능하고 우리가 무엇인지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의문사는 어떻게 쓰였고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웠던 내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3학년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명사절의 if와 부사절의 if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 이 둘 if의 의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if, whether 이 명사절로 사용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됐다라는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엇인지 아닌지라고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사절의 if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만약이라는 가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또는 조건절에서 사용되는 이 if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에 또 큰 차이가 있다면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if절 또는 whether절이 우리가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절이 주어로 사용되거나 또는 목적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이 부사절은 if의 부사절과 또 다른 문장이 함께 쓰여서 내가 이렇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의 쓰임의 차이는 if절은 문장의 제일 앞에 오지 못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분명히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if의 문장이 주어로 올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못 오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정한 규칙, 명사절로 무엇인지 아닌지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 if가 아닌 무조건 whether를 쓰자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if가 무엇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사절로 사용됐다라는 것은 문장에서 항상 이 if절의 위치는 목적어의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절은 문장의 앞에 오게 되면 콤마로서 다른 문장과의 구분을 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콤마가 굳이 없더라도 문장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적으로 우리가 이 if가 무엇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문장인지 아니면 내가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 if의 쓰임은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 wonder if 나는 궁금합니다. You are coming here. 너가 여기에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가 이 if절은 문장 동사인 wonder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로 사용됐죠. 똑같이 I want to know if he likes it. 나는 알고 싶다. 그 사람이 여기에는 s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고 싶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랬을 때도 동일하게 이 if절은 no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사절은 You should get some rest. 너는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 If 만약 you are tired. 너가 피곤하다면 이라는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you와 그리고 get 그리고 여기에 if 문장에서 you와 are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두 가지가 형태된 문장의 결합 구조가 되었지요. 똑같이 if Paul finishes studying his study, he would get ready for a test. 동일하게 if가 문장의 앞에 왔을 때 주어인 폴이 만약에 공부를 끝냈다면 그는 시험이 준비됐을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if가 문장의 앞에 왔기 때문에 다음 문장과의 구분을 위해서 콤마를 써 주었습니다. 하지만 if가 문장의 앞이 아니라 뒤에 위치하게 되면 if로 우리는 문장을 구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콤마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절의 명사는 이 if절이 문장의 하나의 요소, 곧 목적어가 되거나 주어로 사용됐을 때를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if의 문장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문장이 존재를 한다면 이 if는 만약이라는 부사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한 문장 안에서 질문을 하는 그 의문문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때 사용하는 문장을 말하고 의문사가 있는지 또는 의문사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와 주어 동사를 써주면 되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if나 whether 이후에 주어와 동사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동사의 동사가 think, believe, suppose, guess 등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의문사가 항상 문장의 제일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3학년이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명사절의 if와 부사절의 if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간접 의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3학년인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더 같은 단어지만 다른 쓰임이 있고 또 어떻게 다른지 그 if가 어떻게 다른지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